이쁜 공주님,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우리 엄마 보물이에요. 그 한마디에 민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7년 전 캠퍼스에서 사랑했던 그녀를 위해 직접 갖고 다듬어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은빛 목걸이. 그런데 왜 낯선 아이의 목에 걸려 있는 걸까요? 7개월이면 월세가 45만 원씩이니까 총 315만 원이네. 강민호는 차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1살 부동산 임대업으로 겨우 자리를 잡았지만 월세 받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죠. 특히 연락도 안 되는 세입자는 정말.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오래된 3층짜리 빌라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1980년대에 지어졌을 법한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건물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빌라 입구로 걸어가는데 계단 앞 우편함 옆에서 2명의 중년 여성이 목소리를 낮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그 집 관리비 연체됐다며? 민호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반지하라면 자신이 찾는 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2달도 아니고 8개월이나 연체됐대. 8개월이나? 어머머. 그 집 때문에 예산 부족해서 이번 달에 계획했던 외벽 공사 미뤄졌잖아.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데? 정말 너무하네. 환자 있다고는 하던데 그래도 그렇지. 밤마다 기침 소리에 옆집 김씨네는 잠도 제대로 못 잔대. 김씨네만. 우리 집도 새벽에 그 소리 때문에 깨. 아이 학교 가야 되는데 수면 부족하다고 난리야. 민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8개월 관리비 연체의 환자.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게 느껴졌죠. 두 여성이 민호를 발견하고 대화를 멈췄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반지하가 어디인가요? 한 여성이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계단 내려가면 있어요. 혹시 집주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럼 잘 됐네. 그 집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벽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계단 끝에 도착하니 철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문패도 없이 비백일이라는 숫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조금 놀랐어요. 아이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 집주인인데요. 어른 계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골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큰 눈망울로 민호를 올려다보는 아이. 그리고 그 순간 민호의 시선이 아이의 목에서 멈췄습니다. 목걸이. 은색 로켓 목걸이 하나가 아이의 가느다란 목에 걸려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 목걸이를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었어요. 7년 전 대학교 4학년 때 금속 공예 동아리에서 석 달 동안 손으로 직접 갖고 다듬어서 만든 바로 그 목걸이였으니까요. 세상에 똑같은 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로켓 옆면에 작은 홈을 파서 이니셜을 새겨 넣었거든요.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쁜 공주님,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가 가장 소중한 거래요. 아이가 목걸이를 손으로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측면을 보고 싶었어요. 그곳에 새겨진 이니셜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옆에 뭐 써 있는 거 있어? 응, KMH요. 엄마가 이게 특별한 거래요. KMH. 강민호.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야. 그냥 비슷한 목걸이일 뿐이야.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잖아. 아저씨, 들어오실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응. 들어가도 될까? 엄마 아픈데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는 민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5평도 채 안 돼 보였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고 그나마도 지상의 보도블록이 보일 정도로 낮은 위치였죠. 그리고 방 한쪽 구석. 낡은 이불 위에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민호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지혜.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지혜. 7년 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 아니,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지혜는 민호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뺨, 생기 없는 눈동자. 7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지혜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릴 듯 가늘었습니다. 놀람, 당혹감, 두려움. 여러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여기가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서?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혜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심한 기침이 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엄마. 아이가 재빨리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컵을 받쳐들고 엄마 입에 대주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고마워, 서연아. 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호는 다시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봤죠. 7년 전 자신이 지혜에게 그 목걸이를 선물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에 우리 사진 넣어놨어.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런데 지금 그 목걸이가 이 아이의 목에 걸려 있다는 건. 지혜 씨.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발 가주세요. 지혜가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애원에 가까웠죠. 월세. 다음 달까지 꼭 드릴게요. 제발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주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서연이 엄마 등을 토닥이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엄마 힘들어요. 가주세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돌아서는 민호에게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와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문을 나와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민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목걸이, 아이, 그리고 지혜. 우연이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날 밤 민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벽을 바라보면서도 천장을 올려다보면서도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6살. 계속 계산했습니다. 7년 전 2018년 11월 지혜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12월에 호주행 비행기를 탔죠. 만약 그 아이가 6살이라면 2019년생. 자신이 호주로 떠난 직후에.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 씨가 그랬잖아. 내 아이 아니라고. 분명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야. 내가 떠난 후에.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3시 27분.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윤지혜를 쳤어요. 친구 목록에 없습니다. 그렇죠.
7년 전 헤어질 때 서로 연락처를 지웠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민호가 먼저 지혜를 차단했습니다. 호주 가서 새 출발하려면 과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너무 비겁했던 건가?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니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서연이의 얼굴, 그 큰 눈망울, 오똑한 코, 그리고 어딘가 자신과 닮은 것 같은 느낌. 아니야,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야 일어났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네, 엄마.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계셨어요. 어제 일 끝나고 늦게 들어왔더니 피곤했나 보네. 오늘 서연이 만나는 거 잊은 건 아니지? 서연. 이서연. 자신의 약혼녀였습니다. 아, 맞다.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웨딩홀 최종 계약하는 날이야. 계약금 3천만 원 가져갔지. 내 차에 있어요. 결혼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정신 좀 차려라. 서연이네 부모님도 오신대. 늦지 마. 알겠습니다. 민호는 밥을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민호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너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 엄마가 너 낳아서 키웠는데 모르겠니?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민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엄마 어제 월세 받으러 갔다가 7년 전 헤어진 여자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 6살짜리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내가 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그냥 일 때문에 좀 복잡해요. 일? 무슨 일인데? 월세 못 받는 집이 있어서요. 얼마나 밀렸는데? 7개월이요. 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바로 계약 해지하고 새 세입자 구해야지. 뭐 하고 있어? 연락이 안 돼서. 어디 사는데? 구로구요. 구로구? 거긴 또 왜 집을 샀어? 싸서요.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그러다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월세도 제때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집 세입자 어떤 사람인데? 그냥 여자 혼자 사는 것 같아요. 나이는 30쯤. 혼자? 직업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집 반지하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다 문제야. 돈이 있으면 반지하에 살겠어. 빨리 정리해. 네. 오후 2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웨딩홀. 민호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서연 오빠 어디야? 우리 벌써 도착했어. 서연 오빠 부모님도 오셨어. 빨리 와. 서연 오빠. 민호는 핸드폰을 들고 답장을 쳤습니다. 민호 지금 간다. 5분 안에 도착. 차에서 내려 웨딩홀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서연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오빠. 여기. 이서연. 29살. 대기업 임원의 딸이자 자신의 약혼녀. 단정한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그녀는 언제 봐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미안, 좀 늦었지. 괜찮아. 어머님, 아버님이 안에 계셔. 빨리 가자. 서연이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 서연이가 자신을 쳐다보던 그 눈빛과 지금 서연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서연이의 눈에는 뭐랄까 순수함, 기대감, 그런 게 있었다면 서연이의 눈에는 계산이 보였어요.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서연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VIP 상담실. 양가 부모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와라, 민호야. 서연의 아버지 이재훈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회장은 중견건설사 회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괜찮아. 젊은 사람이 바쁜 건 당연하지.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이쪽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3천만 원이고요. 잔금 7천만 원은 결혼식 2주 전까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1억짜리 웨딩홀. 민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결혼은 행복한 일인데. 서연이는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왜 자꾸 어제 그 반지하 방이 떠오르는 걸까요? 오빠. 서연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민호는 서명했습니다. 강민호. 세 글자. 계약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지만 민호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 회사 일이에요. 서연이 민호를 따라 나왔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 요즘 너무 이상해. 무슨 소리야? 난 괜찮아.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나한테 말 못할 일이야. 민호는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걱정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미안. 그냥. 피곤해서 그래. 좀 쉬면 괜찮을 거야. 정말? 응. 민호는 서연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품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민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여러 병원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어요. 머리카락, 구강 상피세포, 혈액 등으로 검사 가능. 결과는 35일 소요.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려는 건가?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궁금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민호는 다시 그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이틀 후 오후 4시. 민호는 다시 그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했어요. 손에는 봉투 하나.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야. 계단을 내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지난번에 왔던 아저씨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민호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 목걸이 아저씨. 목걸이 아저씨? 응. 아저씨가 제 목걸이 이쁘다고 했잖아요. 민호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계시니? 응, 근데 엄마 많이 아파요. 조용히 해주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지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틀 전보다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지혜 씨. 지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왜? 또 오셨어요? 월세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민호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50만 원이요. 관리비 밀린 거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이걸로 좀 해결하세요.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당신이 우리 관리비를? 월세도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쫓겨나면 저도 곤란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냥 지혜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받을 수 없어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월세도 7개월이나 밀렸는데 이것까지 받으면. 그럼 나중에 다 같이 갚으면 되잖아요. 왜 이러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착한 척 하세요? 7년 전엔 연락 한 번 안 하고 떠나놓고.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연락 안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 제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당신 번호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번호를 바꿨어요. 호주 가면서. 그럼 그렇다고 미리 말을 하던가요? 지혜의 목소리가 커지자 또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콜록, 콜록콜록. 엄마. 서연이가 엄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호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컵에 따라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지혜 씨, 병원은 다니고 있어요.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상관할 일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라도 병원 가야 되잖아요.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벽만 바라볼 뿐이었죠. 민호는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엄마 곁에 앉아 작은 손으로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지혜 씨,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연이는 누구 딸이에요? 지혜의 몸이 굳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대답만 해주세요. 그럼 전 더 이상 안 물을게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지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호주 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만난 게 2018년 10월이었잖아요. 그래서요. 서연이가 6살이면 2019년생이에요. 그 말은 다른 사람 아이예요. 지혜가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떠난 후에 다른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 아이예요.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떠났어요. 서연이 낳고 나서. 그럼 연락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침. 민호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일어서려는데 서연이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응? 아저씨, 이거 봐요. 서연이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더니 무언가를 눌렀습니다. 찰칵. 로켓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민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7년 전 24살 때의 자기 얼굴. 대학교 졸업 앨범을 찍을 때 입었던 정장 차림이었죠. 이 사람 누구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분이 특별한 사람이래요. 근데 엄마는 이분 이름을 안 가르쳐 줘요.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는 몸을 돌려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민호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서연이는 몇 살이야? 6살이요. 생일은 6월 15일이요. 쌍둥이 자리예요. 6월 15일. 민호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만약 6월에 태어났다면 임신은 그 전해 9월쯤. 2018년 9월. 자신이 지혜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10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달인 9월에도 만났었죠. 서연아, 아저씨가 사탕 사줄까? 밖에 편의점 가자. 정말요? 엄마, 나 사탕 먹어도 돼?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괜찮아. 가자. 민호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빌라 앞 편의점으로 갔어요. 서연아,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진짜요? 아이는 신이 나서 사탕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계산대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민호는 서연이 뒤로 살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아! 서연이가 뒤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머리가 뭔가 잡아당겨진 것 같아요. 아, 미안. 아저씨가 실수로 건드렸나 봐. 민호는 손에 쥔 머리카락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탕 다 골랐어? 네. 이거요. 딸기맛 사탕 한 봉지였습니다. 가격은 1,500원.
민호는 계산을 하고 서연이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아, 집에 들어가. 아저씨는 안 들어가요. 응, 아저씨는 갈 곳이 있어서. 아, 그럼 또 와요? 민호는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맑은 눈망울, 순수한 미소. 응, 또 올게. 약속이에요. 서연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서연이는 활짝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주머니에서 머리카락을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검색했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서울 메디컬 DNA 검사센터입니다. 저 친자 확인 검사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검사 샘플은 준비되셨나요? 머리카락 있습니다.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인가요? 네. 그럼 본인 것과 확인하실 분 것 두 가지 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방문 예약은 언제로 해드릴까요? 오늘. 지금 당장 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는? 민호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검사센터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여기 샘플입니다. 민호는 자신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고 서연이의 머리카락을 제출했습니다. 검사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입니다. 급하시면 특급 검사로 24시간 안에도 가능한데 추가 비용 10만 원입니다. 24시간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결과 나옵니다. 검사센터를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오빠, 뭐해? 응. 일 때문에 강남 나와 있어. 강남? 어디? 나 지금 청담동인데 같이 저녁 먹을래?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안, 오늘은 좀. 오빠. 서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요즘 왜 이래? 분명히 뭔가 있는 거지.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나 만나. 30분만. 응? 오빠 얼굴만 보고 싶어. 민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볼까? 오빠 지금 어디야? 논현동. 그럼 압구정 카페로 와. 내가 주소 보낼게. 30분 후 압구정의 한 고급 카페. 서연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자 손을 흔들었어요. 오빠. 자리에 앉자 서연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 있는 거지? 없다니까. 거짓말. 나 느낌 있어. 오빠 요즘 딴 생각하고 있잖아. 민호는 서연의 눈을 피했습니다. 서연아. 응? 만약에 말이야. 응. 내가 모르고 있었던 아이가 있다면?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드라마 보다가 든 생각이야. 오빠. 서연이 민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래. 그렇지.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민호는 다시 검사센터를 찾았습니다. 강민호 고객님, 결과 나왔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봤습니다. 친자 확률 99.9999%.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병원 밖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검사 결과지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99.9999%. 서연이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와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해야겠네요. 7년.
7년 동안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왜? 왜 말 안 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혜에 대한 분노.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죠. 민호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세게 쳤습니다. 벅. 젠장. 다시 한번. 벅. 손이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가야 해. 당장 가서 따져봐야 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구로구로 가는 내내 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뭐라고 말하지? 왜 말 안 했냐고? 아니면 미안하다고? 아니야, 미안할 건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40분 후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누구세요? 서연이의 목소리. 나야, 아저씨. 엄마 계시니?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또 왔어요. 엄마한테 말할게요. 서연아. 민호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응? 아저씨가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해야 돼. 서연이는 밖에 나가서 놀 수 있을까? 밖에요? 근데 엄마가 혼자 나가지 말래요. 민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와. 천천히. 알았지? 와. 진짜요? 응. 30분 후에 와. 네. 서연이는 신이 나서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왜 말 안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요? 서연이요. 왜 말 안 했냐고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DNA 검사했어요.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99.9999%.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제 딸이라고. 민호는 검사 결과지를 지혜 앞에 던졌습니다. 지혜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검사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말 안 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당신이 떠났잖아요. 지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호주 간다고. 새로운 인생 살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 아이가 있다는 걸 숨긴 거예요. 말하려고 했어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떠나기 전날 제가 임신 사실 알았어요. 당신한테 말하려고 전화했죠. 근데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집으로 찾아갔어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당신 출국 하루 전. 제가 당신 집 찾아갔을 때.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먼저 가 계셨어요. 뭐라고요? 당신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마세요. 당신 아들 데리고 호주든 어디든 가세요.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해봐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었대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호주 가면 다신 안 볼게요. 이렇게요. 민호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전 임신 사실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당신 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으셨는데. 그래서 7년 동안 혼자 키운 거예요? 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죠. 당연히 미쳤죠.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당신한테 연락하면 당신 어머니가 또 무릎 꿇을 것 같아서 우리 부모한테는 말도 못하고.
전 부모랑 연 끊고 혼자 서연이 낳았어요. 혼자 키웠어요. 민호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럼 그 얘기라도 했어야죠. 제가 돌아왔을 때라도. 돌아왔다고요? 지혜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SNS 봤어요. 호주에서 사업 성공했다고 자랑하던 거. 새 차 샀다고 좋은 데 이사 갔다고 올리던 거 다 봤어요. 당신 잘 사는데 제가 무슨 얼굴로 나타나요? 나 7년 전 헤어진 여자인데 당신 애 낳았어. 도와줘. 이렇게.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 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거기에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오빠. 서연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왜? 나. 불안해서 따라왔어. 오빠 요즘 이상해서.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아이가 있었어. 서연아, 이건. 대답해줘. 오빠한테 아이가 있었냐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문틈을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이게 무슨. 서연아, 나도 방금 알았어. 정말이야. 방금 알았다고? 서연이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오빠 전 여자친구예요.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아이 있는 거 숨기고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오빠 잘 됐으니까 돈 뜯어내려고. 뭐라고요?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비틀거렸어요. 조심해요. 민호가 재빨리 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지금 저 여자 걱정하는 거야? 서연아, 지금 지혜 씨 몸이 안 좋아서.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줬잖아.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3년 만났는데 오빠 한 번도 날 그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안 봤어. 근데 저 여자한테는 그런 눈으로 보네. 서연아. 나 못해.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 아이 있는 사람이랑 결혼 못해. 절대 못해. 서연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하라고? 지금 나보고 진정하래.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결혼 한 달 앞두고 내 약혼자한테 7년 전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애가 있대. 근데 나보고 진정하래.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웨딩홀 계약했어. 하객 명단 다 뽑았어. 신혼여행 비행기표 끊었어. 근데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서연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선택해. 뭐? 나 아니면 저 여자. 선택하라고. 민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선택도 못하네. 알겠어. 나 먼저 선택할게.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우리 결혼 취소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서연아. 민호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서연은 계단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세요. 지혜 씨. 가라고요. 이제 다 알았잖아요. 당신 원하는 거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가주세요. 하지만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서연이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저씨,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민호는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자기 딸, 자신의 피를 나눈 딸. 서연아. 왜요? 민호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아니야.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어. 네. 아저씨도 같이 먹을래요? 아니, 아저씨는 가봐야 돼. 민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거든요. 3일 후, 민호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 오빠, 웨딩홀 취소했어. 위약금은 오빠가 내.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진심이야. 3천만 원짜리 계약금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죠? 엄마, 나 사실 7년 전에 애를 낳았는데 몰랐어. 그래서 결혼 취소됐어. 이렇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서연이 엄마한테 전화 왔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결혼 취소한대. 무슨 일이야? 그게. 똑바로 말해. 무슨 일이 있었어?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엄마, 나 7년 전에. 뭐? 아이가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윤지혜. 엄마 기억하시죠? 제 대학교 때 여자친구. 그 여자가 어쨌는데? 그 여자 딸이. 제 딸이에요. 미쳤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는데? DNA 검사했어요. 그 여자가 뭐래? 돈 달라고 하나? 아니에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 제가 찾아간 거예요. 월세 받으러 갔다가. 월세? 그 집이 제 건물이에요. 그 여자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장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 집까지는 20분 거리. 그런데 가는 도중에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라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호 씨. 지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약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죄송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병원? 무슨 일 있어요? 검사 결과 나왔는데 혼자 듣기가 무서워서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구로성 신병원이요. 지금 갈게요.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급한 일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요. 30분 후 구로성 신병원. 민호는 병원 로비에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지혜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혜 씨.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검사 받으셨어요? 종합검사요.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바로 그때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윤지혜 환자 보호자분? 네. 민호와 지혜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CT 사진이었어요. 환자분, 이게 신장 사진인데요. 의사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어두운 부분.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장암입니다. 3기에 접어들었고요.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신장암이요? 네. 오른쪽 신장은 이미 기능을 거의 잃었습니다. 왼쪽 신장도 종양이 커지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위험합니다. 체력이 너무 약하세요. 일단 항암 치료로 종양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장 이식이요? 네. 기증자가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조직 적합성 검사 받으실 분 계세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그럼 기증자를 찾으셔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대기자가 많아서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만약 기증자를 못 찾으면요. 의사는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1년입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년. 최대한 빨리 기증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지혜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 민호는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어떡해요?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아직 6살인데. 지혜씨. 저 없으면 서연이 혼자. 그 애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제가 죽으면 안 죽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증할게요. 뭐라고요? 제 신장 드릴게요. 미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서연이 아빠잖아요. 그리고 지혜 씨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당신 인생이 있잖아요. 사업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민호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 제가 7년 동안 당신한테 못해준 거 너무 많아요. 이번만큼은 제가 하게 해주세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너 어디야? 왜 안 와? 죄송해요, 엄마. 지금 급한 일. 그 여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와.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누구예요? 어머니요.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가세요. 그리고 아까 그 말은 잊어주세요. 못 잊어요.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꼭 방법 찾을게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돌아보니 3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2층에 사는 김철수예요. 그 빌라 주민이요. 민호는 그제야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아, 네. 저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김철수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강제 퇴거 절차 밟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관리비가 너무 오래 밀렸고 환자 소음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요. 다음 주에 주민회의 열어서 정식으로 결정할 겁니다. 그럴 권한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없죠. 하지만 집주인이 당신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압박하면. 민호는 이해했습니다. 자신한테 압력을 넣어서 계약 해지를 하게 만들려는 거였죠. 그런데 왜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김철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어서요. 사실 그 집 딸아이 보면 안쓰러워요. 근데 다른 주민들이 워낙 강경해서.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3층 최영숙 씨요. 그분이 제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김철수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신장암에 강제 퇴거까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그 빌라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빌라 입구에 큰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긴급 주민 공지. 비백 1호 관리비 8개월 연체. 공동생활 방해로 인한 퇴거 요구. 주민회의 10월 25일 오후 7시. 민호는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었습니다. 아저씨야.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서연이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서연아, 왜 울었어? 저기, 아저씨. 응? 유치원에서 애들이. 서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래? 우리 집 쫓겨난대요. 그래서 저도 유치원 못 다닌대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래? 다들 그래요.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선생님도 모른 척해요.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다들 저한테 그래요? 민호는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다 해결해 줄게. 진짜요? 응. 약속. 서연이는 민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서연이를 놓아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지혜 씨, 주민들 퇴거 요구하는 거 아세요? 네. 오늘 아침에 종이 붙은 거 봤어요. 이사 갈 곳 있어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이사 비용도 보증금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왜요? 이미 충분히 패기 쳤어요. 서연이 DNA 검사도 했고. 더 이상은 안 돼요. 지혜 씨. 민호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서연이 아빠예요. 그리고 지혜 씨한테 빚진 사람이고요. 제발 도와줄 기회를 주세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주민들 만나고 올게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최영숙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집주인 강민호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어요. 아, 그 반지하 집주인. 잘 오셨어요. 할 말 많아요.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그 집 언제 내보낼 건가요? 최영숙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내보낼 생각 없습니다. 뭐라고요? 8개월 동안 관리비 안 냈는데요. 제가 대신 낼게요. 민호는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8개월치 관리비요. 한 달에 5만 원씩이면 40만 원인데 10만 원 더 드릴게요. 늦어서 죄송하다는 의미로요. 최영숙은 돈을 쳐다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소음이요. 밤마다 기침 소리에 우리 애가 못 자요. 시험 기간인데. 환자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병원 가든지. 왜 집에서 알아요? 병원비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데? 민호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한 달. 그 사이에 우리의 성적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요? 과외비 대드릴게요. 최영숙이 코웃음 쳤습니다. 과외비? 우리의 과외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인데요. 민호는 깜짝 놀랐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대신 한 달 시간만 주세요. 최영숙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설득해야 하는데. 다른 주민들은 제가 설득할게요. 글쎄요. 바로 그때 최영숙의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얘기해? 아, 당신 와봐. 이분이 반지하 집주인인데. 민호는 다시 한번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호는 2층, 3층 주민 5집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총 100만 원을 더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 한 달 안에 이사 가게 할게요. 겨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빌라를 나와 차에 탔을 때 민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신장 기증 상담받고 싶은데요. 일주일 후, 민호는 서울대병원 이식외과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50대의 남자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기증 가능합니다.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90% 이상이에요.
그럼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요. 빠르면 2주 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신장 기증은 기증자 본인한테도 위험이 있습니다. 평생 신장 하나로 살아야 하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정말 하시겠어요? 네. 가족분들은 아세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 안 했어요.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큰 결정이니까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탔을 때 민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집에 와. 할 얘기 있어. 지금이요? 응. 지금 당장.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톤이었어요. 30분 후 어머니 집. 거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민호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너 그 여자 만나고 있지?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 요즘 내 표정 보면 다 써 있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내 인생인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너 그 여자 아직도 사랑해? 민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 없는 게 대답이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는 알아. 내가 서연이 때문에 책임감 느끼는 거. 근데 민호야, 사랑이랑 책임감은 달라. 저도 알아요. 그럼 뭐야? 너 진짜 그 여자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나 지금 그 여자 만나러 갈 거야. 안 돼요.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내가 그 여자 만나면 안 돼? 엄마가 가시면 지혜 씨가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긴. 7년 전에도 힘들어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7년 전에 그 여자 부모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알아요. 뭘 알아? 어머니가 무릎 꿇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지혜 씨한테요.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무릎 꿇었지. 그 집 거실에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여자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가난한 주제에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마세요. 당신 아들이 우리 딸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월급쟁이 아들 가진 주제에. 이렇게 말했어.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었어.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호주 가면 다신 안 볼게요. 이렇게.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엄마 인생에서 제일 창피한 날이었어. 근데 너 때문에 참았어. 너 미래 때문에. 민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근데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그 여자한테 다시 가겠다고. 7년 전에 우릴 그렇게 무시한 집안 여자한테. 지혜 씨는 달라요. 지혜 씨는 부모랑 연 끊었어요. 엄마한테 그런 짓 한 부모 밑에서 못 살겠다고. 어머니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네. 지혜 씨는 6년 동안 혼자서 서연이 키웠어요. 부모 도움도 없이.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왜요? 너 이제 잘 나가잖아. 사업도 잘 되고.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해? 엄마, 전 7년 전에 제일 소중한 걸 잃었어요. 뭔데? 진심이요. 민호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전 호주에서 돈은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지혜 씨 생각했어요. 왜 연락이 안 될까? 혹시 다른 사람 만났나? 나한테 실망한 건 아닐까? 민호야. 근데 이제 알았어요. 지혜 씨는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어요.
부모도 피아노도 꿈도 전부 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지혜 씨한테 신장 기증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지혜 씨 신장암이에요. 신장 이식 안 하면 1년밖에 못 살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미쳤니? 엄마, 전 서연이 아빠예요. 그리고 지혜 씨는 제가 사랑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랑하고요.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몸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괜찮아요. 의사가 가능하대요. 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야. 넌 평생 신장 하나로 살아야 한다고.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전 이제 제 선택을 할 거예요. 민호야. 죄송합니다. 민호는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민호 씨. 돌아보니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지혜 씨, 여기는 어떻게? 어머님 만나러 왔어요. 왜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같이 올라가요. 두 사람은 다시 어머니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 윤지혜.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앉아.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7년 전 일 정말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님한테 한 짓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근데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빌어먹고 사는 거야. 너도 배워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 집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임신한 거 알고도 부모한테 말 안 했어요. 어머님이 무릎 꿇으셨는데 어떻게 말해요? 사실 아이 생겼어요. 당신 아들 책임져야 해요. 이렇게요?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왔어요. 원룸 월세방에서. 출산 당일까지 피아노 학원에서 일했고 아이 낳고 3일 만에 퇴원해서 다시 일했어요. 지혜야.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지혜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민호 씨한테서 단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아요. 신장도 돈도 도움도 필요 없어요. 민호가 깜짝 놀라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 씨, 무슨 소리예요? 난 내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민호 씨는 어머님 말씀 들으세요. 신장 기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안 돼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어떡하고요? 지혜 씨 없으면 서연이 혼자 어떡해요? 그건.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놀라 문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60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희는 윤지의 부모입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엄마. 윤태식과 김미선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혜야. 지혜의 어머니 김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와? 너 아프다며? 누구한테 들었어? 병원에서 연락 왔어. 비상 연락처로 우리 전화번호 적어놨더라.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필요 없어. 지혜야. 김미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7년 전에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일어나, 엄마. 안 일어나. 너 용서해줄 때까지 안 일어나. 윤태식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도 잘못했다.
돈이 뭐라고. 우리가 돈 때문에 너를 잃었구나.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어나 제발. 사람들 보는데. 지혜야, 아빠가 7년 전에 박순자 여사님한테 정말 못된 짓 했어. 윤태식이 박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7년 전에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들었죠.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거울 봤는데 제 얼굴이 괴물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미 늦었죠. 딸이 집을 나갔고 손녀는 태어났는데 볼 수도 없고. 윤태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 씨. 네. 당신이 우리 딸한테 신장 기증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에서 말해줬어요.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윤태식이 민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민호가 윤태식을 일으키려 했지만 윤태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빕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 몸에서 떼어내는 건데. 민호는 윤태식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김미선이 박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님. 7년 전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돈이 있다고 우리 딸이 명문대 나왔다고 사람을 무시했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해요? 7년이 지났는데.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박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호주 가고 나서 1년 동안 밤마다 울었어요. 전화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목소리 들으면 울고 있는 거 알아요. 그때 전 당신네 집안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오늘 지혜 씨 얘기 들으니까 그 아이도 힘들었구나 싶어요. 부모 버리고 혼자 애 키우고. 박순자가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네. 고생 많았구나. 그 한마디에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도 양가 부모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이 눈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5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호야. 박순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신장 기증. 엄마가 반대 안 할게.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수술 끝나고 지혜 씨 회복되면 너의 결혼해라. 민호와 지혜가 동시에 박순자를 봤습니다. 엄마, 그건 왜? 싫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민호가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윤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찬성합니다. 민호 씨, 우리 딸 부탁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서연이. 우리 손녀도 부탁해요. 김미선이 눈물로 말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빨리 보고 싶어요. 민호는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지혜 씨.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민호 씨. 7년 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힘든 건 지혜 씨였잖아요. 이제 좀 쉬어도 될까요? 민호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제가 있잖아요. 2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2주 후 서울대병원 수술실 앞 양가 부모와 서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을까요? 서연이가 박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 아빠가 지켜줄 거야. 아빠. 서연이는 이제 민호가 자신의 아빠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민호와 지혜가 함께 말해줬거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목걸이 속 그 사람이 아빠였다니. 그럼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응, 우리 가족이야. 와. 서연이는 민호와 지혜를 번갈아 안아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양가 부모 모두 눈물을 흘렸었죠. 수술 시작 3시간째.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박순자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연은 예전처럼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 보였어요. 여긴 어떻게? 소식 들었어요. 민호 오빠가 수술한다고. 누가 말해줬니? 회사 후배가 우연히 봤대요. 병원에서.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빠. 정말 신장 기증하는 거예요. 응. 바보 같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자기 몸까지 내주면서.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았어요. 뭘? 오빠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오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이 좋고 제가 예쁘고 스펙도 좋으니까.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서연아, 오빠가 저 여자 보는 눈. 저한텐 한 번도 그런 눈으로 안 봤어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전 이제 정리하려고요. 오빠 행복하게 해주세요. 고마워, 서연아. 고맙긴요. 전 그냥 지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모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이에요. 정말요? 네. 민호 씨는 1시간 후 회복실로 옮기고 지혜 씨는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관찰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김미선이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다 잘 됐어, 우리 손녀. 이제 엄마 아빠 다 괜찮을 거야. 서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오빠. 서연은 조용히 병원을 나갔습니다. 3일 후, 민호는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아직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아빠. 서연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조심해, 서연아. 아빠 아직 아파. 박순자가 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전 괜찮아요. 민호가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깨어나요? 곧 깰 거야. 의사 선생님이 내일이면 중환자실에서 나온대. 정말요? 응. 서연이가 민호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7년을 기다린 거구나. 다음 날, 지혜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민호와 같은 층, 바로 옆 병실이었어요. 지혜 씨. 민호가 휠체어를 타고 지혜 병실로 갔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네. 지혜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정말 잘 됐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살려줘서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 씨 덕분에 전 이제 서연이 크는 거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봐야죠. 결혼도 시켜야 하고 손주도 봐야죠. 손주요? 응. 우리 손주. 민호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 저랑 결혼해요. 7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좋아요. 2주 후, 민호와 지혜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작은 웨딩홀. 민호와 지혜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양가 부모, 친한 친구 몇 명, 그리고 빌라 주민들. 그렇습니다. 빌라 주민들도 왔습니다. 최영숙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 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심했죠? 아니에요.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혜 씨가 그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최영숙이 지혜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지혜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영숙 씨. 김철수도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길을 걸었습니다. 그 뒤를 민호와 지혜가 손을 잡고 걸어왔어요. 양가 부모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이 박순자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이제 사돈 아니에요. 박순자가 윤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김미선과 박순자도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호, 지혜, 서연이 그리고 양가 부모 7명이 함께 하나, 둘, 셋 김치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사진 속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서연아, 늦겠다. 빨리 나와. 민호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가요. 서연이가 노란색 안전 모자를 쓰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서연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거든요. 우리 딸 예쁘다. 지혜가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지혜는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어요. 엄마도 예뻐요. 고마워, 우리 딸. 자, 다들 준비됐어. 민호가 차키를 들었습니다. 잠깐. 박순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간식 안 가져갔잖아. 할머니, 오늘은 급식 먹어요. 그래도 있어야지. 박순자는 예쁘게 포장한 간식 봉지를 서연이 가방에 넣어줬습니다. 우리 손녀 학교 가서 친구 많이 사귀고 와. 네. 차에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앞에는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와 있었어요. 저기 우리 사돈들 왔다. 윤태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미선도 옆에 서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서연이가 뛰어가 안겼습니다. 우리 손녀 오늘 학교 첫날이네. 떨리니? 아니요. 전 안 떨려요. 입학식이 시작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이어지고 신입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민호는 서연이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내가 이런 날을 보게 될 줄은. 지혜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날을 만들어줘서요. 제가 고맙죠. 지혜 씨 덕분에 전 아빠가 됐잖아요. 입학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 벚꽃나무 아래서요. 자, 다들 모여요. 사진사가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민호와 지혜가 가운데, 서연이가 두 사람 사이에 서고 양가 부모님이 양옆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7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장 더 찍을까요? 네. 이번엔 서연이가 민호 어깨에 올라탔습니다. 아빠, 저 높이 올려주세요. 알았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찰칵. 저녁, 민호 어머니 집. 양가 부모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혜가 부엌으로 가려 했지만 박순자가 말렸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넌 앉아있어. 사돈 어른 술 한잔 하시죠. 박순자가 윤태식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이제 가족인데 뭘.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윤태식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박 여사님. 7년 전 제가 여사님한테 한 짓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윤태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일어나 윤태식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 드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요. 윤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미선도 일어나 박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돈 어른, 저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순자가 김미선의 손도 잡았습니다. 됐어요. 이제 우리 손녀 잘 키우는 일만 생각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7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세 사람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우리 손녀. 민호와 지혜도 일어나 함께 모였습니다. 7사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날 밤, 새 아파트 베란다. 민호와 지혜는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응? 행복해요. 나도. 7년이라는 시간이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 보니 그 시간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감사하게 됐잖아요. 민호가 지혜를 안아줬습니다. 맞아. 우린 이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 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의 별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년이라는 시간이 멀게 느껴졌지만 진심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목걸이 하나로 시작된 운명적인 재회는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고 두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